여러분, 혹시 팔척 귀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야기?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인터넷상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얘기고 다른 BJ 분들도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공포 컨텐츠를 진행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팔척 귀신입니다. 팔척 귀신. 빨딱 귀신 아니고요. 맞아요. 아시네요. 이 팔척 귀신은요, 말씀드린 대로 키가 커요. 키가 8척 정도 되는 귀신이, 여자 귀신입니다. 그래서 팔척 귀신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8척이면요, 여러분, 키가 한 2m 40 정도 되는 거예요. 2m 40. 보는 사람마다 그 모습이 다르지만요, 항상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고요. 생긴 건 여자지만 포도 아니고 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포포포포포포포포포라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 담장 밑에, 그러니까 담장 밖에서 이렇게 모자만 보이다가 담장이 끝나는 지점에서 보니 여자였는데 담장이 2m가 넘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더라 라는 이런 시나리오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팔척 귀신은요, 팔다리 관절이 뒤틀렸기 때문에 걸을 때마다 뚝뚝 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리면 뚜뚜뚜뚜뚜뚜 이런 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 포포포포포가 이 여자가 걸을 때마다 내는 소리 같아. 그리고 섬뜩하게도 이 귀신한테 홀리면 며칠 안에 죽는다고 합니다. 사실 이 괴담의 원형이 된 요괴가 일본에 원래 존재했어요. 이게 오하요코라는 요괴입니다. 오하요코. 그러니까 전해진 바에 의하면요, 전형적인 여성형 요괴래요. 그래서 주로 사람들이 잘 드나들지 않는 한적한 길목에서 혼자 걷고 있는 남자들한테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름처럼 할 줄 아는 단어는 오로지 오하요, 일본의 아침 인사죠. 그래서 오하요코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줄 아는 말이 오하요라는 말밖에 없대요. 근데 만약 그녀의 목소리로 오하요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녀는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데도 마치 뭔가에 홀린 듯이 자신의 비밀들을 하나하나 털어놓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 이 남자가 자신의 비밀들을 모두 털어놓으면 오하요코 집에서 오하요코와 같이 살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미 오하요코에서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쁘진 않은 게요, 이 오하요코 집에 발을 들인 남자는 몇 달 동안 오하요코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행복한 삶 자체가 오하요코가 만들어낸 환각입니다. 그 이유는요, 오하요코가 남자의 머리부터 천천히 씹어먹으면서 그를 세뇌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거나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해드려도 되는지, 아니면 들었으니까 그냥 딴 거 하자고 하시던지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머리 먹방이래. 네, 팔척 귀신 이야기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넘어갈까요? 고고? 딴 거? 해줘요? 해요? 고고?
해요? 고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제 3자 입장에서 말을 할게요. 1인칭 시점에서 모르겠어요. 그냥 해볼게요. 어떤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 무섭게 생겼다고? 눈 안 아파. 근데 그 남자의 할아버지, 할머니 집은요, 그 남자가 살고 있는 집에서 차로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농촌의 농가인데요. 그 시골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고등학교 때 이제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할 때부터 가끔씩 혼자 놀러 가곤 했다고 합니다. 갈 때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참 되게 반갑게 반겨주시고, 그리고 시골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가끔 혼자서 놀러 갔다고 해요. 근데 마지막 그곳에 간 것이 고3 올라가기 직전이었으니까 벌써 10수년째 할머니와 할아버지 댁에는 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했거든요.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야기 시작할게요.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고, 여러분 컨텐츠 진행할 때는 제가 채팅창을 잘 못 읽으니까 그거 부분 좀 이해해 주세요. 삐지지 마. 알았지? 그치. 저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고 이제 봄방학 때 약속도 없고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 그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집까지 오토바이로 드라이브도 할 겸 이제 할아버지네 집으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좀 아직까진 추웠지만 날씨도 맑고 기분도 너무 좋아서 기분 좋게 할아버지 집에 갔다고 해요.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그 할아버지 집에 시골이잖아. 그러니까 공기도 너무 좋고 풀벌레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눈을 감고 그 정자에서 바람 소리랑 풀벌레 소리랑 이제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음미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늘 바라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기분 좋게 음미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게 기계음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입으로 내는 소리 같았대요. 포포할 때 안 들려? 포포할 때 안 들린다고? 난 들리는데. 뽀뽀할 때 안 들려? 안 나? 안 들렸어? 난 들리거든? 잠깐 다시 들어봐봐. 안 들려?
아니 이거를 제가 마이크를 딴 거 썼어요. 딴 거. 이거 안 되나봐요 마이크. 아니 그 울림 소리 했거든요 제가. 근데 그거 할 땐 안 되나. 얘 왜 이렇게 못 읽어? 그냥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기계 소리가 아니고 사람이 입으로 내는 소리 같았대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렇게 두리번 본 거야. 근데 저기 울타리 위에 좀 하얀 모자가 올려져 있었대요. 근데 그 모자가 옆으로 그대로 움직였대요. 그래서 울타리가 끝나는 것까지 오자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 여자의 몸이 울타리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것 뿐이고, 그리고 모자는 그 여자가 쓰고 있었다고 해요. 그 여자는요, 모자 색과 마찬가지로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자가 모자 썼나보다 했는데, 울타리 높이는 2m가 넘는데? 그 울타리보다 키가 더 크려면 도대체 키가 몇인 거야? 그 여자가? 그래서 그냥 멍 하고 그 뒷모습을 바라봤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그 여자가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귓가에서 울렸던 포포포포포포포포포 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해요. 뒷가가 있거든. 그때는 원래 키 큰 여자가 뭐 엄청나게 막 밑창이 두꺼운 부츠나 뭐 높은 하이힐을 신었다거나 아니면 뭐 키 큰 남자가 여장이라도 했나보다 하고 그냥 대충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대. 그래서 그날 오후 논에서 돌아온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한테 이제 이야기를 막 얘기하다가 문득 그 일이 생각나서 말하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나 아까 엄청 큰 여자 봤어요. 남자가 여장이라도 한 걸까?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뭐 그랬냐 이러면서 별 관심이 없어 보였대. 그래서 남자애가 근데 울타리보다 키가 컸어요. 그리고 모자 썼고요. 뭐랬더라? 포포포포포포포라고 이상한 소리도 내면서 걸어다니던데? 라고 하는 순간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막 흥분하면서 어디서 봤냐며, 울타리보다 키가 얼마나 컸냐며 약간 화난 듯이 막 이 질문을 쏟아붓는 거지. 어디서 봤노? 키가 얼마나 컸노? 제대로 말해봐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얘는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이제 대답을 한 거야. 그냥 키는 울타리보다 이만큼 컸고요. 여자였어요. 그리고 하얀색 모자를 썼고요. 그리고 하얀색 옷을 입었어요. 할아버지가 잘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되게 고뇌하시더니 다른 사람 전화를 하러 갔대. 그래서 전화할 얘기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몰랐는데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되게 막 심각하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야. 근데 그 옆에서 할머니는 계속 부들부들 떨고 계셨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전화를 이제 끊고 이제 방에 돌아와서 니 오늘 밤은 자고 가래. 무슨 일이 있어도 니 오늘은 집에 못 간다. 이렇게 했대.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생각한 거야. 내가 뭐 잘못했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 거지. 그렇잖아. 그래도 내가 뭐 자기가 뭐 보고 싶어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나오니까 본 건데. 근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급하게 나갈 준비를 하시더니 누구 데리러 간다 말씀을 하고 그냥 차를 타고 어딜 가셨대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어본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 왜 저러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야, 여기가 팔척 귀신이라고 있는데 니 그 귀신한테 홀린 것 같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조금씩 그 귀신에 대해서 말을 해줬대요. 그래서 덩치가 큰 여자의 모습이고요. 키가 8척이 넘어서 팔척 귀신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포포포포포라고 하면서 남자 같은 목소리로 이상한 소리를, 어떻게 들어보면 이상한 웃음소리를 낸다고. 그게 바로 팔척 귀신이라고 설명을 해줬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이거는 별로 무서운 거 아니니까 쫄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실제로 그 마을에 있는 향입니다. 이 노래는 왜 자꾸 꺼지는 걸까요? 이제 이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 팔척 귀신을 본 사람에 따라서 젊은 여자기도 하고요. 기모노를 입은 노파이기도 하고 작업복을 입은 중년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모습은 다 다르대요. 근데 여자고요. 키가 비정상으로 키가 큰데다가 머리에는 무언가를 쓰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엄청 기분 나쁜 웃음으로 포포포포포포포포포포라고 웃는다는 점. 뭐 옛날 여행지에서 딸려왔다 뭐 이런 소문도 있는데 정확하진 않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다른 지역에는 못 가도록 지금 이 지역,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에 이걸 지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장에 세워서 봉인시켜 놓는 거래요. 그 팔척 귀신을 여기에다가 봉인시켜 놓으면요, 다른 곳으로는 못 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장은 귀신을 쫓고 마을을 지키는 의미에서 이제 마을 길목에, 마을 들어가는 길목에 이게 놓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뭐 장승이랑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이 지장이 있습니다. 일본의 한 마을에. 여러 마을에 있다고 해요, 이 지장이. 근데 왜 하필 이 마을에다가 봉인시켰냐. 그래서 아주 옛날에 그 주변의 마을들하고 어떤 이제 그 거래가 오갔대요. 예를 들면은 이 봉인하는 이 지장을 니네 마을에 세워놓으면은 저수지를 니네가 먼저 써, 우선적으로 써,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팔척 귀신의 피해가 되게, 그러니까 수년에서 십수년에 한 번쯤 있을까 말까 이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일단 뭐 그 거래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일단 이 마을에 봉인시켜 놨다고 해요. 그래, 이 이야기 끝나면 겁나 무서울걸? 지금 분명 그 말한 사람 후회할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한 노파와 함께 들어옵니다. 그 노파가 그 남자를 보더니 가끔 이제 너 이거 쥐고 있으라면서 부적을 하나 쥐어줍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원래 2층이 비어 있었던 2층 방으로 올라가더니 딱 무언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할머니가 그때부터 계속 그 남자랑 같이 있었대. 화장실 갈 때도 문 열어놓고 싸라 그러고, 뭘 어디 혼자 못 가게 계속 할머니가 붙어 다녔대요. 그래서 밤에 이제 할머니랑 그 노파랑 할아버지랑 이제 그 2층에 올라갔는데요. 모든 창문이 다 신문지로 덮여 있었고요. 그 위에 막 이렇게 부적 같은 게 더덕더덕 붙어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방 이렇게 네 구석에 소금 있죠. 그러니까 일본은 귀신 있는 데 같은데 소금을 이렇게 쌓아놔요. 이렇게. 그래서 귀신이 오면은 그 소금이 검해진다고 그래가지고 방 네 구석에 접시에 소금이 담긴 접시를 이렇게 4개 올려놓고요. 거기다 나무로 된 상자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위에다가 이제 조그만 불상 이렇게 올려놨었대요. 그리고 이제 요강 2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남자애한테 그랬대. 좀 있으면 해가 지니까 잘 들으래. 니 내일 아침까지 절대로 이 방에서 나오면 안 된다. 나도 네 할머니도 네 부르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니까 누가 널 부르더라도 절대 나가면 안 돼. 알았나? 그래서 내일 아침 7시가 되면 나오도록 해라. 그래서 집안은 연락한다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놓은 거야. 절대 나오지 말라고. 아무도 안 부를 거고 아침 7시까지 무조건 너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네, 그런 거지. 그래서 지금 할아버지가 얘기한 거 꼭 지키라고. 이제 그 부적 있잖아. 그 노파가 준 부적. 그래서 그 노파가 니 꼭 갖고 있으래. 절대 이 부적 떠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방에 혼자 남았는데 뭐 TV는 봐도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애가 이제 TV를 켰는데 그 TV가 눈에 들어오겠어? 그래갖고 그냥 이불만 뒤집어 쓰고 벌벌벌벌 떨고 있었대. 그러다가 이제 잠들어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딱 갑자기 눈이 딱 떠졌대요. 그러니까 시계를 보니까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거야.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대. 그래서 이상한 시간에 좀 잘걸, 이상한 시간에 그냥 애매한 시간에 깼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창문을 이렇게 톡톡톡톡 치는 소리가 들렸대요. 이 소리가 점점 세게 들리는 거야. 근데 이게 이렇게 돌멩이를 던지거나 이렇게 해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손으로 직접 이렇게 때리는 소리. 그래서 이 남자가 생각한 거야. 이거 바람 소리다. 바람 소리 때문에 잘못 들은 거야. 바람 소리다. 그러는데 갑자기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야. 어떤 사람의 목소리. 그게 누구였냐면 할아버지가. 야, 무섭지? 너무 무서우면 나와라. 그만해라 그냥 막. 그 남자도 이렇게 문을 열려다가 할아버지가 절대 문 열지 말라고 했잖아. 자기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그래서 문을 열려고 하다가 탁 멈추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계속 그런 거야. 아이, 무서우면 나와라. 그만 나오라고. 근데 할아버지 목소리인데 이게 할아버지 목소리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대요. 나도 무서워. 내가 누구지? 그래서 엄청 소름 끼치잖아. 그래서 방 구석에 둔 소금을 보니까 그 소금이 까맣게 변해 있었대요. 까맣게. 그래서 부적을 지그를 앉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대. 근데 그때 소리가 들려. 그때 창문이 갑자기 막 흔들리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딴 건 생각이 안 나고 창문에서 누가 계속 포포포포 빨간 그 입술로 웃는 얼굴이 떠올리는 거지. 포포포포포포포포포포포 포포포포포포포포포 이렇게 남자가 으아 무섭잖아. 계속 포포포포포 소리 들리지. 창문은 계속 누가 이렇게 흔들리지. 그러다가 이 남자애가 불상 앞에서 엎드려서 있는 힘을 다할 때야.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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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켜놨던 TV에는요 아침 뉴스를 하고 있었고요.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목소리도 어느샌가 들리지 않았대요. 하지 말래. 그래서 혹시 시계를 봐도 내 시계랑 텔레비전 시계는 같은가 봤는데 시간이 똑같았던 거야. 이제 아침이 된 거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이제 할머니하고 노파가 기다리고 있었대요.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야 이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막 울고 계셨대요. 그래서 1층에 내려가자 이제 자기 아버지랑 할아버지도 같이 계셨대요. 근데 어디서 가자는지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고요. 그 마당에는 마을 남자들로 보이는 한 몇 명이 이렇게 서 있었대요. 그러니까 승합차가 9인승이었대요. 그 운전석에 할아버지, 조수석에 아버지, 그리고 조수석 운전석 그 사이에 할아버지가 데려온 노파가 앉아 계셨고요. 자기는 정중앙에 이렇게 앉게 되어가지고 이 8명이 그 남자의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는 형태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또 그 노파가 말하신 거야. 그 약간 무당인 것 같으시죠?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절대 눈 뜨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안 보여도 니한테는 보이니까 절대 눈 뜨지 말고 내가 괜찮다 할 때까지 눈 꼭 감고 있으라. 알았나? 그래서 자기 옆에 이제 그 50살 정도 돼 보이시는 남자 옆에 그 분이 계속 당부를 냈대. 그러다가 차가 달리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얼마 동안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그 조수석에 앉아있던 노파가 여기서부터 고비다. 그러면서 나의 말라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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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면서 연부를 막 외우기 시작하셨대요.
근데 갑자기 창문 밖에서 또 이러시는 거야. 이런 소리도 나는 거야. 기사이윤 언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애가 그 부적, 그 노파한테 받은 부적을 꼭 찍고 와 하는데 그 사람이 본능적으로 너무 무서우면 이렇게 실눈 딱 뜨게 되잖아. 그 옆을 봤는데 그 긴 팔다리에 관절을 이상하게 꺾으면서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계속 달려온 거야. 포포포포포포 이러면서 하얀 원피스를 입고. 이거 의자 소리예요, 의자 소리. 그래서 할아버지가 보지 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눈을 꼭 감고 막 이러고 있었대. 그리고 갑자기 유리창을 콕 뛴 소리 들리더래요. 그 창문 유리창을, 달리고 있는 차 유리창을. 그 사람들도 그 모습은 안 보여도 그 소리가 들리니까 막 사람들도 막 이랬대요. 그 소리는 들리니까. 그래서 뭐 어찌 하다가 이 마을 지장 있죠, 이 옆에 있는 거, 이 세워진 밖에까지 도착을 하고 이제 먼저 세웠던 이제 아빠 차로 차를 이제 옮겨 타기 위해서 차에서 내렸대. 그 할아버지하고 그 따라와준 남자들이 고개 숙이면서 이제 인사하고 있고, 이제 부족을, 남자가 이제 내 부적을 팍 꼭 치고 있잖아. 이게 필라고 해도 안 펴질 정도로 무서웠대. 그리고 딱 보니까 그 부적이 새카맣게 변해 있더래요. 그래서 팔척귀신은 이 지장이 있으면 이 마을 밖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괜찮다고 했대. 그리고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뭐 가위도 안 눌리고 잘 그냥 살았대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이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근처에 갈 일이 없었지. 근데 어느 뉴스에서 외지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그 마을 근처에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차가 이 지장에 부딪혀가지고 이 지장 하나가 깨져버린 거야. 그때 갑자기 창문에서 낯익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 지장이 깨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팔다리가 꺾인 채 뛰어온다고 해요. 실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런 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팔척귀신 동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하나는 일본 편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러시아에서 나타났던 그 동영상이래요. 일단은 저희가 일본 컨텐츠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일본 그 영상부터 가지고 올게요. 실제 팔척귀신이 찍힌 동영상입니다. 아니 이거 진짜 무서웠어. 나 이거 혼자 준비했거든. 진짜 무서웠어. 仲のいい友達同士で温泉地に旅行に行き、コテージ風のホテルに宿泊した際に撮影されたものであるという。しかし、この映像の中にその場にはいなかったはずの不気味な人物が映っているというのだが。 저거 진짜 내가 짜증나. 일본에서 실제로 이제 방송된 거 같고. 내 살인 사건 같거든. 여기 옆에 이거 보이시죠? 옆에 그 큰 발코니, 높은 거. 남자들 갑자기 노이즈가 생기기 시작하죠. 복싱の真似事をする若者たち。
次第に画面にノイズが見られるようになる。その中で奥の仕切り板の上に足を引きずるようにして髪の長い何者かがやってくると顔を覗かせる。投稿者の話や映像から判断してこの仕切りは2メートルを超えているはずである 남자들 키보다 엄청 とすれば、この不可解な人物の身長は2メートル50センチ近いということになる。 보이시나요? それとも巨大な顔が浮遊していたとでも言うのだろうか。この部屋にはいなかったはずの何者か。 노이즈가 생긴 거야. まさか異界の存在が紛れ込んだとでも言うのだろうか。이게 1번 겁니다. 여러분 마이크 상태 이상한가요? 오늘따라 왜 이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준비해온 거 가지고 올게요. 두 번째는요, 이게 러시아에서 찍혔다고 해요. 러시아에서 찍힌 건데요. 이거는 가져올까 말까 하다가 이거 진짜 팔척 귀신 같아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거 여러분 아시죠? 이건 합성이 절대 아니라고 해요. 아다시 니온. 이거 조금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보이시나요?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소리 없이 보니까 더 무서운 것 같아. 이게 팔척 귀신, 진짜 키가 크다고 이게 팔척 귀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사람이 찍은 거잖아. 그래서 저희가 내려와. 고통 안녕. 무서워. 갑자기 이렇게 뒤로 꺾잖아. 완전 무서워. 이걸 나 불 다 끄고 혼자 막 내가 동영상을 막 찾았다니까. 제가 아까 전에 동영상에서 잘 못 찾으신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따로 갖고 왔습니다.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자세히 보시면 팔다리가 엄청 긴, 정말 누구 말대로 거미 같은. 그리고 이렇게 걸어다녀. 겁나 무섭지.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 집 앞에 있다고 생각해봐. 무심결에 창문을 봤는데 그 창문에 얘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마지막은 이게 팔척 귀신이라고 찍힌, 다른 나라에서도 찍힌 사진입니다. 뒤에 보이시나요? 이 부분 빨간 넥이 되는 사람, 저것도 팔척 귀신 중에 한 명이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팔척 귀신이 무슨 기모노 입은 노파로도 보이고 중년으로도 보이고 흰 옷을 입고 머리가 크고. 얘 또 왜 이래? 나를 못 읽고 오늘따라 얘 카메라가 무섭게. 카메라가
초점을 못 읽고 오늘따라. 코와이. 그래서 팔척 귀신은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귀신이어가지고요. 그래서 많이 인터넷에 많이 떠돌던 이야기를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동영상이랑 사진이랑. 그래서 두 번째 팔척 귀신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남았는데요. 점점 무서워집니다, 여러분. 점점 무서워져요. 진짜예요. 저도 공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웬만하면은 공포 같은 거 별로 무섭다고 잘 안 하는데 일본 거 무서워. 내가 일본에 사니까 더 무서워.